구독, 좋아요.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에 넘겨주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네.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에 넘겨주고 싶다. 사실상 이거는 국회에 본인들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것마저 감사원 기능마저 국회한테 가버린다면은 더 이상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사람들이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삼권 분립이라는 가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봤듯이 87제재 헌법이 입법권에 대해서 굉장히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들의 지금까지 입법 독재를 공식적으로는 자행하지 않았죠. 물론 제도적인 폭력을 해오기는 했었지만 네. 입법 독재를 하겠다라고 천명한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의 이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입법 독재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라고 봅니다. 감사원의 역할까지 이제 입법부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온갖 단위들을 조작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감사원이 가진 그런 기능들 자체를 국회에서 가지고 가게 되면은 국회 과반을 점령하고 있는 당이 당연히 그 권력을 독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본인들에게 불리한 자료들은 묵인시키고 묵살시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감사원을 특히 민주당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검찰만큼 악마화할 방식을 찾지 못해서 악마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들이 자행했던 태양광 비리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의 새만금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밝혀냈었던 것이 또 감사원이기도 하고 그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드 안보기밀 한미연합 군 관련해서 안보기밀을 청와대 고위 인사가 중국 측에 사전 유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감사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과 감사원 기능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악마화하고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입법 독재를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감시기구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한 가지 성공한 것은 국정원의 기능을 축소한 것입니다. 아, 국정원. 첫 번째로 그들이 무너뜨렸던 것이 국정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지금 박선원 의원 같은 사람이 국정원의 요직에 있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훼손이 되었고 내부 기강이 많이 훼손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여러 가지 권한을 복구하려고 해봤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에서 간첩의 신원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들이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이 그런 것들을 뭉개버리게 된다면 이게 간첩 수사도 진행이 굉장히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이미 그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기능을 축소하고 마비시키는 방식을 했는데 이제는 검찰을 그 다음 단계로 검찰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감사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인들의 권력에 부역하는 세력이나 권력은 계속해서 더 힘을 키우고 더 확대할 것이고 이제 권력을 입법 독재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세력들이나 이런 기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핍박하고 축소하려 들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선적인 태도로 했었죠. 아닌 척하면서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네, 대놓고 이제 노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위험해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참 사실 뭐 은근슬쩍 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놓고 네. 하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네. 국민들이 뭐 비판을 하든 네. 규탄을 하든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런 네, 거잖아요. 눈치도 안 보겠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최악의 상황이 걱정스러워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고 네. 이 국민의힘 내부로 이슈로 좀 들어볼게요. 국민의힘 네. 내부 이슈로 들어올 건데 최근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니 아니면은 네. 새로운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팬덤도 비판이 엄청 음. 크면서 동시에 비판도 되게 많이 받는 네.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이번 발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선 과정 이후에 저희 당을 탈당을 하셨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정치 은퇴 선언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또 정계 복귀 시사를 하신 상황이고, 물론 창당을 하시는 것도 본인의 자유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비판을 하고 싶진 않지만, 다만 참 아쉬웠었던 것은 탈당을 하지 않으셨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 당의 어른으로서 그렇게 뭔가 너무 많은 메시지를 쏟아내시기보다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본인이 침묵을 만약에 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가지셨다고 한다면 네.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뭔가 당에서 중심을 잡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탈당도 해버리신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로 본인께서도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당에도 실망을 했고 근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실망을 분출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당에 있던 당원들도 또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는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본인의 자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선택할 부분이라서 저는 별도로 의견은 없습니다만은 예. 계속해서 뭔가 이 당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네,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그게 일종의 희망 사항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당 해산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간첩 행위를 한 정당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자꾸 무조건 정당 해산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기존의 지지층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젊은 보수층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지지층들이 듣기에도 좀 안타깝거나 아쉽거나 부적절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면서 지켜봤고요. 다만 본인의 선택이니 본인께서 선택하실 영역이다. 근데 우리 당의 상황도 지금 조금 정리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계속 어수선했잖아요. 그렇죠. 대선 패배 이후에 뭔가 중심이 없고 어수선했는데 참 탈당을 하시고도 뭔가 함께 다 같이 계속해서 어수선한 것들만 커지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 네. 싸울 줄 모른다 이거고 언제까지 재정비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진짜 혼란 그 자체예요. 네. 뭐 옛날에 많이 쓰던 용어 중에 혼파망, 뭐 혼란 파괴, 네. 망했다의 줄임말이었나요? 예, 아무튼 그런 말이 있었는데 네. 그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혁신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이 혁신위원장에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맡게 되었는데 이번에 출범한 이 혁신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혁신위. 지금 뭐 국힘보다 다른 창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뭐 그게 추세다라고 방금 댓글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실 창당이라는 것을 해볼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했겠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 같은 것들도 있는 것이고 인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은 레거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지도 않고 당이 제 기능을 못한다. 이념적 정체성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비판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쭉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왔고 그래서 그만큼의 역사적 레거시라거나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금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인력 같은 부분들 조직 같은 부분들에 대한 레거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레거시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정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가라는 것은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기존 체제 안에서 제도 안에서 정말 우리 당의 가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들이 과연 당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구조이긴 한가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전 회의감이 많이 들지만 이 레거시를 무조건 포기하고 무조건 그만두고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또 거기 답이 있을까라는 거는 전 그것도 회의적이거든요. 사실 불확실하죠. 그런 네, 거는. 네. 사실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했고 사실상 맞아요. 총선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만든 정당이었고 이준석이라는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알려져 있잖아요. 인지도라거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팬덤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원내 의석을 3석 정도를 확보를 해서 맞아요. 이제 그 정당이 총선 시즌에 출범을 했고 원내 의석을 3자리를 이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선거가 사실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자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1, 2번이 아닌 사람이 당선되기 굉장히 저는
저는 어렵다고 어려워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구태 정치여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 계속해서 지자체 단체를 이제 운영해 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하는 정당이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뿐만이 아니라 창당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게 정답일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또 혁신위 이야기로 오면은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맞아요.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실상의 당대표 역할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혁신 관련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에서도 뭔가 힘을 실어주는 그림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갑자기 혁신위원장을 하시고 뭔가 전당대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럼 전당대회가 언제쯤 있을지는 저는 앞으로 조금 불투명해졌다라는 인식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8월 2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우리는 뭔가 그 시점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한다고 해도 좀 더 뒤로 밀릴 수 있겠다라고 봤고요. 다만 김용태 의원이 혁신 비대위원장 때 이미 여러 가지 혁신 사항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과 어떤 차별화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당시 했던 이야기와 뭐가 다르기에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를 앞으로 좀 증명해서 보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 물론 당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혁신위는 항상 있어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최재형 의원도 있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혁신위가 뭘 했냐라고 하면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맞아요. 혁신위원장이 누구였다라는 것은 기억에 남지만 다른 것들은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여러 가지 의지를 말씀을 하신 걸 봤을 때 저는 거의 당 대표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 더 지켜봐야겠다. 또는 비대위 체제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좀 연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친한계에서도 반발을 한다거나 뭐 김문수 전 장관 측에서도 조금 비토 의견이 있는 이유는 그분들은 지금 김문수 전 후보의 입장이나 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당대회가 빨리 와서 본인들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지금 이제 안철수 혁신위가 시작되고 나서는 혁신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기 전까지는 전 전당대회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최소한 2달, 3달까지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온 9월 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미뤄질 수 있다. 네, 뒤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뭐 9월 초에 9월 초에 전당대회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보도들이 뭐 7월에 있을 수도 있다. 8월에 있을 수도 있다, 뭐 9월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요. 확정적으로 비대위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날짜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혁신위 체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좀 전당대회가 미뤄질 수도 있지 않나. 뭐 9월 초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이상으로 밀리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밀리면은 10월부터는 또 국정감사가 있어가지고 네. 의원들이 시간을 못 냅니다. 그런 것들.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또 내년으로 밀리게 되면은 내년 6월 달이 또 지방선거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랄까요, 전당대회를 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못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려면 9월 안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더 미뤄진다면 아예 거의 뒤로 이제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봤고 일단 혁신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과 얼마나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친윤 친한 가리지 않고 인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 인선이나 이런 것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오늘 주요 당직들도 임명이 됐습니다. 뭐 사무총장이나 맞아요. 정책위 의장이나 이렇게 임명이 된 걸 봤을 때 사실상 새로운 당 지도부를 거의 꾸린 게 아닌가라는 인상도 좀 받았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인선을 두고 또 친윤계가 당을 장악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주장을 하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인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민주당 중에 친 이재명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당이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겪었고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친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부당한 이야기인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라벨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그냥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당연히 모두가 친윤이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던 거예요. 그때 친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 꼭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대표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어떠한 당위성과 정체성을 갖게 되는 전개로 흘러가는데 네. 우리가 뭔가 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떠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항상 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걸로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소비하고 짓밟으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고초를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마치 고깃덩이 씹듯이 소비하는 모습들은 우리 당에서만큼 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협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언더73이라는 조직이 있죠. 친한계 소속 거기 아직도 활동해요? 소속이란 말을 하기도 좀 그렇지만 친한계 성향을 가진 74. 사람들이 네.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예, 제가 굉장히 알아요. 경악을 했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굉장히 역겹게 묘사한 썸네일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이게 김어준 방송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한 방식으로 우리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거나 소비하고 있는 장면들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 뭐 본인의 의견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탈당을 하는 것이 사실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언더73 유튜브 최근에 뭐 올라왔나 보니까 지금부터 약 20분 전에 라이브를 했는데 창동역 당원 모집 운동 생중계 하면서 지금 보니까 한동훈만이 답이다. 책임 당원가의 1,000원의 행복. 이런 천막을 쳐놓고 하고 있는 걸 라이브로 했었네요. 혹시 지금 뭐 사진을 띄울 수 있나요? 지금요? 네.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유튜브 저희가 자료 화면을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네, 썸네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굉장히 악랄하게 합성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참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안철수 혁신위에 대해서 4시간 전에 자기들끼리 또 평가 아닌 평가를 좀 했고요.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성과를 만들지 않기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이 혁신위 체제가 오래가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갈 기회가 늦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어제이기 때문에 시작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네. 딱히 어떠한 입장을 혁신위 차원에서의 뭔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비판이 아니라 무조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스피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밖에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과연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 언더73에 나오는 그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 한동훈 팬카페 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방송에 나가서 굉장히 무례하게 맞아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대구시장은 아무나 나가도 당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나가도 당선이 된다. 굉장히 별것 아니다라는 태도로 조롱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라리 그런 분은 이번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경선에 한번 가서 대구 시민들의 정말 매서운 민심을 직접 겪어야 다시는 그런 무례한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홍준표 시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홍준표 시장을 선택했던 대구의 유권자들을 굉장히 비하한 대구 시민들 모욕한 생각합니다. 거죠? 네, 비하하고 모욕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혁신위원장을 비난한다고 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을지 그런 인물은 저는 어떠한 비난이나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열심히 하세요. 네. 우리 친한계 인사들, 친한계 정치인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들 하고 싶을 대로 다 하시고 대신에 나중에 누구 탓하지 말기. 음. 네. 근데 나중에 그분들은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음. 한동훈 비대위 때 영입이 된다거나 이렇게 소위 낙하산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시작과 동시에 남탓만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선되지 않은 이유를 본인에서 찾지 않고 남탓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남탓하고 남 비난하는 이야기들만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본인들이 다 일 벌리고 다 주도해도 네. 또 남탓할 거다. 네, 사실 지난 총선도 우리가 굳이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짚어보자면 저는 국민 민심에 가장 치명타를 입혔던 장면 중에 한 가지는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설명을 하면서 이수정 교수는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누가 나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나온 건데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듣게 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국민 정서를 크게 흔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장면들, 가령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발언 실수했었잖아요.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실수가 아니죠. 본인의 본심이 나왔겠죠. 뭐 서민은 이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4,500원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도 뭐 서민은 사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권위적이고 귀족주의적인 사고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튀어나온 것이고 가령 생닭 들었던 생닭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쾌했다.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 정말 우리 쪽 지지층이 아니라 그런 퍼포먼스는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4050에게 조금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겠지만 맞아요. 본인이 우리 당 소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총선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짚지 않고 무조건 남탓만 하게 됐으니까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의 김어준 방송 수준으로 정말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편집을 해가지고 정말 끔찍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부 인사를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상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한 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태들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앞으로 운영에 감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만약에 있다면 당의 가치와 기강을 좀 바로잡는 것들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지난번 방송에서도 네. 대변님이 언급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당의 기강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중심으로 가치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기강이 저는 바로잡힌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고 나서도 아무나 일단 다 들어와라고 했는데 아무나 다 들어온 것은 출신에 상관없이 아무나 들어왔지만 그래도 들어왔으면 이 정당이 이념 공동체잖아요. 정당은 가치 공동체이고 이념을 뿌리로 한 가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가치, 같은 이념을 근거로 같은 가치를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도 그러지 않아 왔기 때문에 문제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도 그때와 같이 이상한 형식으로 이상한 양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이 당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꾸 좌파들이 쓰는 워딩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해서 좌파에게 칭찬받거나 뭐 인정받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해서는 확장력이 아양 떠는 없습니다. 정치. 네, 그런 식으로 눈치 보는 식의 메시지를 내서는 확장력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이길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는 그런 허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가치를 바로잡는 것, 가치와 원칙을 확실히 하는 것이 사실 혁신의 방향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많이 완벽히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의 것만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자 저희가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보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제약이 콜라보로 정말 저렴하게
평가가 너무나 좋은, 후기가 너무나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특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제품인데 광동에서 이미 후기가 너무나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한 박스 1개월 분량에 25,000원, 세 박스 3개월 분량에 66,000원, 정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구매하실 때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1661-6915 1661-6915 전화 주시면 정말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저희 펜앤마이크 방송 보시는, 지금 보시는 그 누구시지? 역시는 역시다님이 네. 한동훈의 이런 친한계와 한동훈 팬덤들 때문에 음.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너무 싫어서 음. 싫어도 탈당을 안 했다. 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뭐 특정 팬덤 혹은 뭐 소위 말하는 개딸과 견주어지는 그런 팬덤들에게 넘어가는 꼴을 보기 싫어서 꿋꿋이 남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마무리 코멘트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젊은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가다가 가끔 지지자분들을 마주치거나 이렇게 인사를 하면 대화를 또 나누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지지자분께서 너무 당이 싫어서 탈당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당원으로서 이 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당이 갖고 있는 레거시가 있는데, 만약에 방치하게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레거시는 신당들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레거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것 저도 뭐 이야기하려면은 얼마나 많이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히 인재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거나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참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면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레거시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또 더 옳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것이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떠한 팬카페라거나 팬덤에게 전부 다 그 권리를 다 내어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그걸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우신 것 저도 알고 있고, 저도 혁신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까지 그 이전에 있었던 혁신이들도 딱히 뭔가 역할을 했던 것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 혁신이도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혁신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명직이죠.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안철수 의원은 일단 뭐 메스를 들겠다라거나 여러 가지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 그리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들을 했습니다만은,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맞아요. 근데 그 방향성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당원들께서도 비판하시거나 지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혁신위원장은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임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원내대표와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이제 당을 꾸려갈지를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이제 막 백지원 대변인님 자주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백지원 대변인님이 코너를 맡아서 진행하는 이 백발백중 시즌2는 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저희 펜앤마이크 방송 패널로 고정적으로 화요일날 나오시나요? 네. 화요일 저녁 6시. 네. 그래서 여러분들 펜앤마이크에서는요, 화요일 저녁 6시 그리고 목요일 오후 3시에 백대변인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캘린더에 메모를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싶은 그 백지원 대변인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그리고 목요일 오후 3시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더 다양한 내용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